네,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사회학 강의를 맡은 최경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간에는 교실에서 마주보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좀 상당히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울 것이고, 좀 이걸 맞이하는 교수진들이나 선생님들, 또 직원분들도 상당히 분주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도 한 2주 정도만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어느 정도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도 되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에 좀 적응을 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되게 낯설어요. 그 영상 항상 보기만 했지 이렇게 앞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카메라를 보고서 특히 스마트폰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색하긴 해도 몇 번 하면 잘 적응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자, 미리 탑재해 놓은 그 스포츠 사회학 강의 자료를 다운 받았을 거예요. 그 내용, 첫째 주차 내용에는 이 스포츠 사회학 어떻게 강의 내용이 진행되는지 OT를 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별도로 부과되는 퀴즈를 여러분들께서 푼 다음에 다시 업로드하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소는 제 그 공부방입니다. 네. 좀 배경을 어디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수업이니까 이 뒤쪽 배경에 책이 좀 꽂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목소리도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별도의 그 마이크 시설은 없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잘 나오니까 한번 1주차 때는 이렇게 진행해보고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장비를 구해야 되겠죠. 마이크, 또 뭐 카메라 등등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일단은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강의 개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 스포츠라는 것과 이 사회학이라는 것이 융합돼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 그 스포츠 상황을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런 상황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결과물을 저희 스포츠 상황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 과학이나 인간 과학의 기초적인 연구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스포츠 현상이나 스포츠에 관련성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회학의 입장에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스포츠 사회학의 강의 개요입니다. 자, 다음은 강의 목표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의 사회적 위치와 기능, 정치와 경제, 연관성, 교육적 가치와 유용성, 일탈성에 대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스포츠 사회학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는 게 있잖아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스포츠 사회학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심리학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사회학의 강의 맨 뒷부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본적인 지식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스포츠 전공자로서 모범적인 스포츠 지도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데 이 강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좀 교환해 보면 상당히 반듯한 체육 선생님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참고로 넣은 겁니다. 예, 다음은 진행 방법입니다. 진행 방법은 제 강의식 주도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이슈에 따라서 발표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과제 등을 병행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참여와 재미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가 방법은 출석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과제 10%로 참여도 10%로 나눠서 체크를 할 거고요. 이 평가 방법은 학교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 항목별 반영 비율을 다소 조정해서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심리학 때 인지했던 바와 같이 일단 출석에 따라서 많이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피곤하더라도 좀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늦더라도 꼭 출석을 하고, 만약에 결석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저한테 연락을 준다든지 다음 시간에 나와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하면 제가 정상 참작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결석이 출석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이 수업이 10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강의 계획입니다. 1주차부터 현재 8주차,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16주차, 16주는 강의 보충 기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만들어 놓았고요. 한번 보시면 1주차 때는 오리엔테이션, 오늘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2주차 때는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하고 그리고 동향, 그거에 따른 주요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때는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와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 이념과 스포츠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5주차 때는 남북한 체육교류에 대한 의미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6주차 때는 스포츠, 그 중에서도 빅 이벤트인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시청을 하고 바로 그 후기를 작성하는 시간, 그래서 그 부분을 과제의 일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주차가 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인데요. 스포츠와 경제적 접근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 스포츠에 대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미래 스포츠 산업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트렌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는 5월 5일이에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빨간날, 휴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의 보충 기간에 아마도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9주차입니다. 원래는 8주차 때가 중간고사예요. 근데 이제 5월 5일 휴일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못 보니까 그 다음 주인 9주차 5월 12일 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객관식과 단답형, 그리고 짧은 문장에 어떤 답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이 중간고사는 한 15문제에서 17문제 정도 객관식과 단답형, 그리고 짧은 문장의 답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제가 전주에 요약을 해서 그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었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체크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주차 때는 스포츠 산업의 특성과 전망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영역별로 분류해보고 어떤 영역에 스포츠 산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때는 스포츠 마케팅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는 스포츠 사회화의 개념과 접근 방법, 그리고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13주는 스포츠 교육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는 스포츠로서의 사회화 또는 재사회화의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15주차 때는 기말고사를 진행합니다.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식과 단답형, 그리고 짧은 문장의 답을 요하는 문제들로 15문제에서 17문제 정도 출제할 예정이고요. 16주차 때도 강의 보충 기간에 아까 얘기했던 5월 5일 날 5월 5일 강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요. 그 부분이 시간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봐서 어떤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강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될 수 있어요. 변동이 되면 그 전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강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잠깐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에 보면 스포츠 사회학이란 그래서 한 4장 정도 내용이 있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사회학이 합쳐진,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머릿속에다가 인지를 하고, 그런 스포츠 상황을 사회학적인 다양한 이론으로, 그런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봐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 스포츠 사회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학문,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베이스를 잘 깔고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서도 많이 되게 어렵고 머리 아픈 그런 이론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이 되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어떤 이슈화가 됐을 때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상황에서 이런 사회학의 이론이 접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이란 내용이 나오죠. 사회학의 종합적인 성격 때문에 스포츠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고 사회학적 연구 방법으로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많이 나오는 학자들입니다. 캐년과 로이, 그리고 맥퍼슨, 그리고 레오나드. 이 친구들이, 친구는 아니죠. 여기 그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년과 로이는 스포츠 사회학에 대하여라는 그런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의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스포츠 상황이라는 것은 딱 존재를 하고요. 그 스포츠 상황이라는 것을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근데 사회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무리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기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스포츠라는 어떤 그 하나의 종목으로, 또는 스포츠라는 어떤 영역에서 설명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맥퍼슨이라는 학자는 스포츠 사회학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스포츠 사회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서 사회 행동의 과정과 유형을 스포츠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 이해를 촉진하는 학문이다. 상당히 길게 했어요. 좀 전에 우리 캐년 선생님, 박사님, 학자님은 교수님일 수도 있겠고요. 두 줄 정도 얘기하셨는데 맥퍼슨은 세 줄 했네요. 아무튼 간에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조금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풀어서 길게 썼다고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오나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포츠의 사회학적인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스포츠라는 현상의 사회학적 개념과 특히 사회 구조와 사회화 과정의 개념을 응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스포츠라는 현상의 사회학적 개념과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 구조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을 이 스포츠에 접목시켜서 그 개념을 응용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그 학자들의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또 스포츠 사회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사회 관계에 대한 연구로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화 과정을 스포츠 구조와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라는 학문이다. 항상 언급되는 것이 이 스포츠란 것과 사회, 항상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 나올 때는 항상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만큼 이 스포츠라는 상황을 분명히 사회학이라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접근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래 중간에 보면 개인이나 팀, 이 부분은 우리가 스포츠를 상황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팀, 스포츠 집단 등의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 법칙의 발견에 공헌하는 학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이나 이론을 통해서 이 스포츠를 설명을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회법칙 발견을 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 상황에서도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학문에도 공헌을 충분히 한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현상의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하는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의 어떤 경계과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 사회현상을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포츠 상황을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학이라는 것과 이 스포츠 과학의 어떤 접목되는 이 부분, 교집합되는 부분이 스포츠 사회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경계과학이다 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학자들의 이론과 그리고 어떤 그 내용을 풀이한 내용들을 이제 딱 두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스포츠 현상이나 스포츠와 관계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스포츠 현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그런 과학이다. 이것이 스포츠 사회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나왔던 다양한 이론들과 뒤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 풀이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것은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인 어떤 이론, 연구 방법, 다양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융합시키는 겁니다. 적용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회학과 사회과학의 경계 학문이다. 교집합되는 학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또는 그런 학제 간의 스포츠 학과 사회학의 그런 학제 간의 연구를 하는 그런 과학이다. 이것이 스포츠 사회학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 스포츠 사회학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제가 이 별도로 탑재된 내용 중에 퀴즈가 있습니다. 그 퀴즈의 내용은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글 파일에 작성을 해서 다시 업로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 탑재된 내용을 보고 저와 그 수업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온라인 이러닝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과 동향이라든지 주요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